하나는 이제 서울 시민의 자랑인 워드컵 경기장을 말하고 싶겠죠. 그리고 이제 자꾸 그렇게 삐딱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편하게. 네네. 딱히 뭐 저 서울시하고 관계 좋습니다. 네. 얼마 전에 상도 받았고 늘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관제로 가진 않겠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받은 걸 보시면 약간 이제 약간 씹으면서 할 겁니다. 보면은 저 죄송한데 원고를 찢어 일단. 원고 찍고 팩트로 가주세요. 볼게요. 네. 네, 요즘 최욱 씨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매번 보는 재벌집 막내 아들. 아 너무 재밌어요. 네, 거기 보면 그 난지도 얘기 나오잖아요. 네. DMC. 그 개발 과정이 거기 나와요. 흥미롭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드라마니까 재밌게 더 하긴 하겠습니다만 네. 팩트가 어떤지 사실 아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오늘 서울에 아주 그 흥미로운 이야기들 전해주실 도시 문헌학자인 우리 김시덕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반갑습니다. 이 유명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됐네요. 아유, 영광입니다. 얼마나 영광일까요. 고맙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네. 서울시 뭐 도시 이런 과거의 모습부터 쭉 연구를 하시는 분인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네요. 옛 모습 같은 뭐 것들. 다 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이쪽은 좀 유명한 지역이라서 관심을 좀 더 갖고 있긴 합니다. 이 마포와 상암 옛 모습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알면은 네. 지금 이런 모습들이 더 흥미롭게 보이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의 모습도 좀 보일 수 있죠. 그래요? 재밌겠는데? 자, 마포 어디부터 좀 가면 재밌겠습니까? 제 방송에 오기 전에 받은 게 아마 서울시에서 주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네. 근데 딱 보니까 이거 공무원 느낌이라. 뭐냐면은 이 서울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마포에서 두 가지거든요. 뭐죠? 하나는 새우젓. 그것도 처음 들어보네. 마포 새우젓은 정말 유명한데요. 유명해요? 예, 마포가 뜬 게 새우젓 때문이죠. 그래요? 마포랑 새우젓 삼계나루.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 근데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요? 그 바다에서부터 배가 들어오는 네. 마지막 그 한계선이 마포거든요. 그래서 마포예요? 그래서 포가 생긴 거죠. 포가 있었어요? 이게 포가 있었고 마치 여러분 동남아 가면 볼 수 있는 수산가옥 같은 게 네네네. 80년대까지 있었어요, 마포에. 그래요? 예. 하나는 이제 서울 시민의 자랑인 워드컵 경기장을 말하고 싶겠죠. 그리고 이제 자꾸 그렇게 삐딱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편하게. 네네. 딱히 뭐 저 서울시하고 관계 좋습니다. 얼마 전에 상도 받았고 늘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관제로 가진 않겠다. 지금 이 마포 지역이랄까 수택 지역, 상암 쪽이죠. 네. 여기에 사람이 많이 살게 된 건 식민지 시대예요.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얘가 좀 이제 대본 나오면 뒤집히긴 합니다만 갈비, 서서갈비. 서서갈비가 우리 집 앞에 있는데. 마포 서서갈비 유명하죠. 사실 네. 마포 서서갈비 한편 공덕역 그 서남 쪽에 있는 옛날 저 신민당사 있는 그쪽인데 네. 거기에 원조로 주장되는 가게들이 몇 개 있죠. 원조, 진짜 원조, 내가 원조 네. 원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받은 걸 보시면 약간 이제 약간 씹으면서 할 겁니다. 보면은 저 죄송한데 원고를 찢어 일단. 원고 찍고 팩트로 가주세요. 볼게요. 네. 아니 얼마나 이분이 저 현장을 직접 가시고 문헌을 자세히 보시는지 전국을 정말 다 하시거든요.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울산에 최욱 씨가 울산 출신이에요. 전 방어진 출신입니다. 방어진. 네. 한때 망어진으로 불렸잖아요. 왜요? 모르지 너. 일본인 이주어촌 말해서 번성하다가 의비됐었잖아요 한때. 거의 대전급이었어요. 그러다가 패전하고 나서 미군 GHQ의 한계 제한을 받아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어요. 네. 근데 그쪽은 바다잖아요. 네. 다 싣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망해버렸다 그래서, 그래서 망어진이라 불렸습니다. 이거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세요. 이런 거 몰랐잖아요.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살고 있는 우리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로 뭐 먹고 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 서울 하나만 더. 그래서 마포와 상암. 서서갈비 서서갈비. 네. 마무리 짓죠. 네. 마포 서서갈비는 물류를 이동하던 인부들이 서서 고기를 먹던 것으로 유래되었다. 그렇겠네. 그런데 맞잖아. 아닌 게 조선시대 때 불고기 먹는 방식은 서서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앉아서 먹었어요. 그래요? 여유 그거는 이름도 정해져 있습니다. 너비안이라고. 노비아니. 그 이제 석쇠 같은 거 안 넣고 둘러 앉아서 먹는 방식이 조선시대 불고기 방식이에요. 아니 너비아니는 공중 요리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조선시대 풍속까지 많이 나와요. 그 방식이 전통적인 불고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요즘에 가면은 테이블 위에 불고기 굽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방식은 일본이 패전한 다음에 오사카의 교포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제일 교포들이. 그래요? 그리고 언제부터 조선의 인부들이 쇠고기를 먹었을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고기를 서서 먹는 자체가 조선시대 없는 방식이다. 조선시대 어떤 풍속화를 봐도 주막에서 앉아서 먹지 서서 먹지 않아요. 네. 그리고 한국인들이
이 고깃집이 발달한 이유는 김포공항 내려서 음. 양화 건너와서 야포로 통과해서 사대문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오피스가 발달합니다. 여의도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이 생기니까 고기를 먹게 된 게 70년대예요. 70년대. 근데 이게 조선시대 때 인부들이 물류를 이동하다가 바빠서 서서 먹었다는 자체가 네. 알았어. 허구적입니다. 아 이거는 허구구나. 그래서 70년대 만들어졌고 네. 그때 돼지고기 먹고 소주 먹는 문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마포에 그러면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랜드마크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저 지금 DMC를 포함한 월드컵 공원 뭐 이런데 이제 그 난지도 예전엔 쓰레기 막 매립장이었다가 지금 엄청난 공원으로 발전한 그렇죠. 여기는 혹시 언제부터 좀 우리가 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난지도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아마도 60년대쯤부터 보시면 좋을 것 아 그게 같아요. 60년대예요? 쓰레기장이기 전에 아 쓰레기장 전이에요? 전이 있습니다. 아 전이 아, 있어요. 난지도면 섬이에요 혹시? 섬입니다 실제로. 아. 그 식민지 시대 지도라든지 조선 시대 지도 보면 잠실이 섬이었던 건 아시죠? 그거 모르죠. 되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서울에서는.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잠실이 네. 강북 쪽에 붙어 있는 섬이었어요. 강북의 섬. 저희 뚝섬하고 같은 라인이었어요 원래. 잠실은 강남 아니에요? 그러다가 강이 생기면서 남쪽으로 붙은 겁니다. 바꾼 거예요. 70년대에. 아 강을 누가 만든 거야? 이게 인공강이었어? 한강? 그러니까 얘기 긴 얘기입니다만 네. 어쨌든 강북에 있다가 강남으로 옮긴 게 잠실이라는 섬이었다가 사라지게 된 거고. 그 이제 대홍수 때 한번 라인 바뀌고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원래는 그 지금 석촌호수가 한강 본류 원래 흐름이에요. 그걸 끊어서 호수 만든 건데 아 그래요. 그 북쪽에 지금 한강은 없던 건데 반도였습니다. 반도. 그러니까 조선 중기 때 물이 넘쳐가지고 강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내 신천이 되죠. 세강이라고. 아 신천. 그리고 강북이었어요. 그러다가 60년대 70년대 때 한강 개발하면서 이걸 남쪽으로 붙입니다. 강을 없애고 호수를 만들고. 근데 이런 마찬가지로 난지도도 지금의 상암 DMC 입구한 그쪽하고 네. 이 난지도는 분리돼 있었어요. 배 타고 다녔습니다. 아 그래요? 지도 보면 도선의 길이 루트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랬다가 해방되고 나서 여기를 서울의 외곽이니까 꽃도 심고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어요. 서울시는. 원래는 이게 이 작가분들이 요즘에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 처음부터 쓰레기장이었던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앞에는 원래 관광지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관광지. 90년대 보면 막 미화 사업도 하고 뭐 이게 아름다운 곳을 만들자고 그랬다가 쓰레기를 뭔가 한데 모아서 매립할 필요가 생기니까 네. 근데 이제 서울시 벗어나는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마치 빈 땅이긴 하니까 예쁘긴 하지만 여기다 쌓자고 한 게 70년대부터의 난지도예요. 70년대. 그러니까 사실은 난지도가 쓰레기장이 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0-3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또 드라마를 보면은 네. 그 이후에 이제 난지도 그 부분을 그 DMC, 그렇죠. DMC로 다시 또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DMC 그 월드컵 유치하면서 주변 미화를 하죠. 그러면서 난지도 없앴고 그리고 마포 저유소를 문화비축기지로 만드는. 그 언제 그렇게 계획해가지고 완전 바꾸게 된 그 거예요? 90년대죠. 90년대. 서울이 더 이상 이제 수색 지역까지 개발을 안 하고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이르는 인구가 너무 늘어서 수색은 원래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은 아니었는데 뭐 실제로 물빛 아름다운 고향이었습니다. 난지도 좀 바라보면 물빛이 아름다웠겠죠. 물숫자에다가 빛색이니까. 수색이에요. 수색이에요. 그랬던 곳인데 일제 말기 때가 되면 그 지역이 대규모 단지로 개발이 됩니다.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일본이 한반도는 지배한 지 20년 넘었고 그 다음 만든 만주국도 잘 돌아가고 있고 그러고 나니까 정말 대륙으로 가려고 한반도 전체에다가 크게 3가지의 철도 기지를 만듭니다. 하나는 부산의 가야조차장이라고, 그 하나는 이제 수색이고 하나가 평양조차장. 근데 수색 가보시면 되게 넓잖아요. 예. 철도기지. 철도기지 있어. 거기가 쓸데없이 넓은 이유가 대륙 철도가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상암동 일본군 관사라든지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군 관사가 있어요. 무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옮겨가지고 상암동 개발할 때 일부 남겼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워낙 큰 지역이니까 직원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도원 관사도 대규모로 있고 그곳이 바꾸고 있는 게 DMC 주변 아파트들이에요. 옛날 혹시 걸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축대들이 많았을 겁니다. 축대? 예, 그 돌 쌓아가지고 이렇게 집짓게 기반. 네네네. 거기다 일제 때 철도 관사 기대들이 기반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지역은 도심화됐고 네. 그 수색 변전소라든지 만들어지면서 마포 은평까지 전기 보내고 서대문에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개발된 거죠 월드컵이. 근데 여러분이 지금도 저도 요즘에 한 번씩 상암동 미디어 시티 센터 갈 때마다 네. 들르곤 하는데 DMC역에서 내리셔서 상암 미디어 센터 가다 보면은 그 올드타운 나오는 거 기억하세요? 단독주택 많고 목자골목. 네네네네. 거기를 잘 걸으시면 일제 때 상암동 분위기가 보입니다. 식당 많이 있고 한데 그 동네요? 그 동네예요. 그 동네가 잘 들여다보면 일제 때 건물까지 있어요. 아직까지도요? 네.
신도시 만들 때 조그맣게 구도심 남겨두면 여기 먹자골목에 돼서 잘 돌아간다. 그 사례가 상암 미디어시티와 구상암동 마을이에요. 근데 그 마포는 왜 그 노래 마포 종점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아, 밤 깊은 마포 네, 종점. 그왜 마포 종점이에요? 실제로 전차 종점이 있었거든요. 전차가 다녔는데 마포가 종점이었어요. 네. 마포 여러- 어디쯤이에요? 지금 그 공덕역에서 네. 서남 쪽으로 좀 더 오셔서 여의도 넘어가기 전에 다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딱 마포 종점 비석이 있습니다. 아 마포 종점 비석이 지금도 있어요. 비석도 있고 전차도 서 있고 마포 종점 노래 비석도 그래요? 있고 그렇습니다. 오, 전차 그거는 뭐 일제 때, 그건 일제 때부터 60년대까지 운행했으니까. 아 60년대까지. 그 여담입니다만 삼각지 자주 가시죠? 뭐 용산의 삼각지요? 용산 삼각지 네네네. 보시면 뜬금없이 거대한 목조 건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전차 차고예요. 전차 차고. 서울 전차 차고가 남아 있어요. 아직. 지금도. 근데 그 땅은 한전부지예요. 아 지금 한전부지고. 근데 거기다 다 그런 게 여러 차고가 있었고 그런 네. 것들이 드나들던 중에 종점 하나가 마포였죠. 3.1 운동도 거기까지 있었죠. 그래서 네? 3.1 운동, 네. 만세 운동도 전차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또 했었어요. 그 오다 보면은 집에 나는 저 광화문에서 네. 집에 가다 보면은 그 전차 모형. 그렇죠. 그 있는 거 거. 서대문에 있는 거. 그 역사박물관에 있는 것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기본 같은 라인이죠. 서서울 라인. 근데 그 전차를 언제 다 없앴어요? 60년대 말에 그러니까 전차는 기본적으로 위에 전기선을 깔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거랑 버스랑 엉키는 거예요. 교통이. 그래서 없앴구나. 그래서 버스로 가자. 아 버스로 전차 가자. 없애자. 아 그래서 마포 종점이구나. 그랬죠. 버스 종점인 줄 알았지? 아니 그리고 마포가 왜 종점일 수가 있나? 그 종점이- 옛날엔 마포가 거의 끝이었죠 서울에. 강북 서울의 끝이었죠. 아 거기까지만 활용했어요 예. 서울을. 그리고 넘어가면 영등포는 다른 동네. 아 다른 지역이었군요. 그래서 영등포 사람들이 서울 올 때 여기 강북 올 때 서울 간다 말을 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냥 딴 동네 취급했어요. 아 영등포는 그래서 봤을 땐 서울의 끝이 마포였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우리 집 가는데 또 네. 기가 막힌 거 하나 있어. 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 있어. 저 충정 아파트. 네. 몰랐지? 아 연두색 안 해? 그거 그 많이 나왔잖아.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거. 아 유명해요? 가보고 싶은데 못 가본 게 워낙 유명해서 워낙 많은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살벌해요. 외부인 절대 출입 금지. 좀 불쾌하실 수도 있겠다. 그럴 수 당연하죠. 있지. 사람이 살아 아직도. 살고 거기가 좀 문제가 원래 4층이었거든요. 근데 5층을 증축을 했어요. 그 4층까지 하고 5층이 땅에 대한 권리가 달라요. 그게 개발을 막아온 요인입니다. 아 근데 5층 주민들은 우리도 똑같이 해달라는 거고. 근데 4층까지는 또 다른 거예요. 원래 그거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분 관계가 좀 달라요. 야 이거 나만 아는 얘기인 줄 알고 꺼냈는데. 원래 그 도요타 아파트였잖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그 6.25 때는 미군 정보국에서 그걸 호텔로 썼고. 그래서 뭐 한때 루머가 거기서 그 우익 인사 감금해서 고문했다는 소문이 돈 게 그게 아니고 이제 미군 정보국이 써가지고 호텔로. 서울에 변변한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좀 다 징발해서 호텔 썼죠. 이제 대단하시지 않아? 아 이거 다 알고 계시네. 자 그럼 이제 마포로 다시 좀 돌아와서 새우젓 얘기 해야죠. 아 새우젓. 근데 아까 마포 나루라는 게 그게 한강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한강에 근데 무슨 새우가 있다는 거야? 한강은 보고도 있었어요. 아니, 보고. 민물 아니에요? 민물? 한강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아 마포 쪽이 원래는 뚝섬까지 바닷물이 왔었어요. 고려 때는. 지금은 안 오죠. 지금은 안 오죠. 왜요? 지금은 뚝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아 뚝을 만들어서. 신곡포라는 걸 만들어서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해서 땅을 지킨 거죠. 소금에 절여지면 땅 못 쓰니까. 영산강 하구원, 낙동강 하구원처럼 언을 만든 거예요. 제가. 근데 원래는 개성에서 출발한 배가 고려 때 저 뚝섬까지 와서 부렸습니다. 그래서 뚝섬이 항구였어요. 그랬다가 고려 말기가 되면 네. 지금은 양천구 강서구쯤에서 모래뚝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무너져요. 그러면서 한강의 그 수심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서해를 다니던 배가 바닷배가 못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뚝섬이 죽고 마포가 뜹니다. 아 밑에 쪽은 죽고 위에가 뜨는군요. 그래서 더 상류가 죽고 하류가 뜨는 거죠. 한강에서 수심이 낮아졌거든요. 모래가 쌓여가지고. 그래서 원래 고려 때는 용산 마포가 수도 예정지기도 했어요. 수도? 고려 때 수도를 옮기려고 그랬는데 그게 후보가 3개인데 네. 하나가 도봉구, 하나가 노원구, 노원. 하나가 용산이에요. 도봉 노원님 너무 멀지 않아요? 그게 서울에선 먼데 개성에선 가깝죠. 지금 관광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대문은 그때 없었어요. 도봉구에 있는 영국사라고 지금 최근에 발견됐는데 네. 거대한 사찰이 있었고 노원의 땅이 좋습니다. 중앙천도 있고
평야도 있고. 아. 그래서 그 동네가 수도 예정지였고 그 또는 배로 들어올 때는 예성강 거쳐서 김포 거쳐가지고 오면 용산 오는 거예요. 아 용산. 근데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고려 때 조선 때에도 마포에 배를 부려가지고 이 짐을 지고 서울역 서쪽 청파 통해 가지고 사대문 들어온 거죠. 야, 그거는 뭐 택시 하시면은 너무 잘하시겠다. 곳곳을 다 하시니까 나는 그림이 안 그려져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역 서쪽 보시면은 서부역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서울에서. 서울 서부역. 그쪽에 약간 음침하잖아요. 그게 복개천의 느낌이에요. 거기 천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 그 만초천입니다. 영화 괴물에 나오는 욱천이라고 괴물 나오는 천. 그게 만초천이에요. 그럼 땅 밑에는 있어요? 지금도 있고 용산에서는 드러나요. 아, 그래서 그 라인 따라서 네. 조선 그래서 고려 때부터 흐름이 있어서 조선 때 운하를 팔려고 그랬어요. 맨날 이렇게 왔다 짐 짊어지는 거 귀찮으니까 네. 배가 더 들어오게 하자고 사대문까지. 그런 계획도 있을 만큼 마포는 그때부터 관문 역할을 했죠. 네. 고려 때부터 쭉. 거기 뭐 시장 같은 게 이렇게 형성이 됐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구한 말에는 국제 항구로서 발달하기도 했고. 마포가? 그래서 저기 보면 양화진 선교사 묘역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 외국인들이 왔었어요. 인천 거쳐가지고 배로 합정에. 합정까지. 양화진 또 모르는 것 같은데. 몰라요. 합정역 옆에 보면 네. 양화대교 북쪽. 예, 유명한 우리가 들은 뭐 외국인 선교사들 다 거기 묻혀 있습니다. 아 그런 데가 있어요. 큽니다. 아 커요. 예, 거기가 거기 있는 이유가 그쪽이 국제항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바닷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 그래요? 양화진은 또 어떻게 알아? 어떻게 거기를 몰라? 합정역 유명한 동네라 거기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 예. 죄송해요. 그리고 아까 보고 말씀드렸는데 조선시대 때 한양 사람들의 봄에서 여름 바뀔 때에 볼만한 것 중에 하나가 바닷물이 이제 밀려들잖아요. 마포까지 밀려들었거든요. 보고가 와요. 쫙 황복이. 그게 이제 민물을 만날 거 아닙니까? 네. 한강물하고. 네. 거기 이제 춤을 춘대요. 그쯤에서 마포쯤에서. 어. 그걸 보는 게 6월의 절경이었다고. 아 그게 절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황복을 먹냐 마냐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였다고. 어. 어떻게 이 사대부가 돼서 사소한 보고독에 목숨을 거느냐, 충성을 해야지가 있고 사나이가 독주매 쩌느냐 아. 이게 논쟁을 벌이는 게 조선 후기의 풍경이었어요. 아 조선 후기의 풍경. 예. 그래요. 예, 마포는 그런 거였어요. 안타까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우젓 장소들이 짐을 나르고 실제로 묵었던 집들이 불과 50년 전까지도 있었는데 이거를 개발한다고 밀어버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 여기에 공무원분들께서 코스를 잘 짜주셨는데 네. 그 새우젓을 어디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서해안 곳곳에서. 아 그런 데서 새우젓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서울에다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마포에 한번 내립니다. 마포에 여기서부터 내려. 배를 갈아타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렸지만 한강이 수심이 낮아지잖아요. 바닷배로는 못 들어가요 더 이상. 아. 이제 민물배로 바꿉니다. 넓적하고. 아. 그래서 여기서 갈아 실어서 원주나 제천까지 올라갑니다. 한강 타고? 네. 남한강 따라 쭉 올라갑니다. 충주 이런 데까지 가요. 근데 그 결절점이 마포예요. 아. 바깥하는 데가. 그래서 번성한 곳도 있어요. 아, 물류센터네. 완전히. 물류센터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좀 많이 발달을 했고. 그랬죠. 어. 근데 보면은 마포 나루길이라고 여러분이 관광하실 수가 있는데 네. 보면은 토종 이지암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터가 있는데 그 토정 비결 쓰신 분? 예, 근데 있다고 하는데 토종 비율을 안 썼습니다. 아 이거 명예훼손으로 또 아니요, 걸려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이 토종 이지암은 문집이 남아 있어요. 토종집이라고. 거기에 토종 비결은 없습니다. 누가 쓴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떠돌던 책이 묶인 거예요. 20세기 묶인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이게 마포에 토종로라는 데가 있고 예, 집터가 이장- 있는데 동상도 있네. 그 집터였습니다라는 안내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황포 돛배라고 배 소금 실어오던 네. 그것도 실물은 없고 재현한 것만 있어요. 다 집터 비석만 있고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다 비석이에요. 아 그럼 재미없지. 사실은 새우젓 장소들의 흔적이 경기도에 남아 있어요. 고향에. 고양시에. 고양시에. 네. 서해안에서 배 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곧바로 앞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들려요. 아. 강서구 염창. 소금 창고잖아요, 이름이. 염창. 아 염창 그래서 염창이에요? 염창이잖아요. 송창고 염창이에요. 그리고 또 들르는 데가 행주산성 아래에 네. 강매라는 곳이 있어요. 하이킹 하실 때 뭐 자전거 타고 행주산성 가시다 보면 조그만 돌다리가 있을 겁니다. 강매석교라고 1920년에 만들었어요. 이게 왜 만들었냐면 새우젓 장소들이 여기 조그만 섬이 있는데 여기다 배를 대고. 하고 그 짐을 내려가지고 무트로 넘어가기 위해서 만든 다리예요. 이게 그 장소들이 만든 정말 흔적인 거예요. 근데 마포는 안타깝게도 서울이 너무 개발되는 바람에 비석만 남고 흔적도 실물은 없다. 좀 아쉽네.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예, 흔적이 있는 걸 말씀드리면
오히려 비석 보지 마시고 부군당이라고 부군당. 개성부터 서울까지 믿어지던 신앙이 있습니다. 사당 같은 게 아니에요. 부군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 동네 가시면 밤섬 부군당하고 공민왕 사당이 있어요. 어디예요? 그 마포에 창전동 이쪽에. 어. 공민왕 그 고려 말기 왕. 네. 네. 마포 뱃사람들한테 꿈에 나타나서 나를 섬기면은 잘 살 거다. 그게 뱃사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네. 또 밤섬 아시죠? 그 폭파해가지고 여의도 만들었잖아요. 그 돌 부족해가지고 그 밤섬인데 밤섬을 폭파했어요. 예, 밤섬 폭파 유명한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를 못 그 알아듣겠어요. 여의도가 있죠. 여의도 있죠. 여의도 조금 건너편쯤에 그죠? 보면 사람 못 들어가는 그 숲으로 둘러싸인 섬 하나 있잖아요. 조그마한 섬. 밤섬. 거기 이제 밤섬인데 네. 거기를 이제 폭파시켰다는 거죠. 거기 원래 사람 수백 명 살았어요. 밤섬에 사람이 살았어요. 큰 섬이에요. 원래 밤섬은 서울 사람들이 다이빙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절벽이 좋았대요. 사진도 남아 있어요. 굉장히 높은 절벽이 있어서 점프하고 놀았는데, 근데 그거 날려가지고 여의도 만들었고 네. 다시 지금 섬이 커지고 있는 게 지금 밤섬이에요. 아. 근데 이분들이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옮겨왔을 거 아니에요. 그 옮겨온 데가 광흥창역 주변이에요. 아 밤섬 분들이 옮겨온 데가 옮겨온 데가 광흥창 주변이에요. 광흥창이에요. 아 광흥창 그 광흥창. 지하철역 네, 사거리 네, 쪽에 네, 약간 네. 좀 다닥다닥한 네, 네, 네. 작은 집들. 그렇죠. 그리고 와우 아파트에 있던 서강대 가는 쪽 그쪽에 지금도 사세요. 아 밤섬 분들이. 건조분들이. 그러니까 마포 사람들이 모시던 신은 공민왕 사당이고 밤섬 사람들이 뱃사람들 그걸 가져와서 모시고 있는 건 밤섬 부군당이고 이 마포 새우젓 장소들이 타던 배를 만들던 사람들이 밤섬 사람들이에요. 아. 그 배만 기술자분님 살아계세요 아직도. 황포도배를 만들는 분이 지금도 계신 거예요. 지금도 계신다고요? 아 살아계세요. 마포에. 인간 문화잖아요, 그분은. 인간 문화재급이죠. 이런 거를 좀 넣어야 되는데 비석 얘기한 다음에 아 지금 넣잖아요. 자꾸 왜 터던데요? 아니야 지금 넣고 그거 있으면 말고 됐지. 하고 이제 공덕시장 가서 맛있는 거 드시라인 거죠 여기. 공덕시장. 공덕시장. 공덕시장 전 유명하잖아요. 전 전집 골목. 아, 그래요? 네. 그런 건 언제 형성됐습니까? 그건 이제 70년대쯤이죠 역시. 70년대. 그러니까 한국이 외식한다는 자체가 70년대예요. 아 70년대.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게 이었다는 거는 설이구나. 설이죠. 아, 만들어낸 예. 얘기.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포장마차 가서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하고 고기 먹었던 자체가 반세기 전의 거예요. 그래요? 억자골목 이런 건 어찌됐든 70년대 이후에 그렇죠. 생길 가능성이 높네요. 사대문 조금 전 식민지 때까지 가는 거고 조선시대라든지. 그럼 뭐 그 전에 분들은 진짜 돈 많아서 요리집을 가든지. 그렇죠. 요정 가든지 정말로. 아 요정. 아니, 집에서 먹든지.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마포에서 이렇게 갈 만한 곳들 오늘 네, 말씀드렸죠.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결국 갈 만한 곳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비석 보지 마시고 비석 보지 실제로 말고. 있는 부군당 같은 게 정말 그때 유적이다. 진짜 유적이다. 부군당이라는 게 지금 그 공간으로 존재하는 네, 거예요? 사당처럼 존재하는데 사당처럼. 유교의 유적이 아니라 말하자면 샤머니즘인 거예요. 평민들이 믿던 신앙들인 거예요. 어디 있는데 부군당이? 그 광흥창 주변에 바로 두 개나 있어요. 두 개나 있어요?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건 유명한 또 데입니다. 국가에서 보존하고 있고 아니 국가가 아니라 지방 개인 차원에서. 거예요? 지방 차원에서. 볼 수 있고 우리가 네, 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행사도 합니다. 행사도 4월하고 하고. 10월에 굿도 해요. 오. 그런 데를 좀 돌아다닙시다. 그러니까 네. 가시면 보실 때 많습니다. 네. 뭐 이 동상 같은 건 다 날라갔네. 월드컵 경기장은 그래도 괜찮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사람이 살아서 이게 이어진 건 아니고 수색 조차장 만들면서 거대한 서북 쪽의 관문으로서 커진 데가 그 동네고 네. 그래서 미화 사업도 하다가 난지도 공원 네. 그리고 마포 저유소도 마찬가지로 보낸 게 용인에 보냈어요. 서울 남부 저유소라고. 그리고 여기 서울은 공원으로 만들어 버리고. 지금 이제 상암의 모습은 이제 월드컵 경기장 유치하면서 그렇죠. 네. 정말 성공했죠. 진짜 이거는 개발로서 완벽하게 성공한 공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의도에 있었던 방송이 완전히 다 서북 쪽으로 넘어갔잖아. 옮겨버렸잖아요. 다 넘어갔어. 이제 일산까지 와 이러고. 네, KBS 빼고 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관심사가 KBS가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아, 그 관심사구나. 그 뭐 그런 논의가 좀 있긴 하는 것 거기 같던데. 땅도 꽤 넓죠 여의도에서. 그럴 수 넓죠. 그거 빼고 얼마나 아파트를 짓고 싶을까라는 아, 생각이 맞아. 막 침 질질 흘릴 겁니다. 금싸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설에는 그 국회의사당 바로 앞쪽이라 네. 거기는 높이 못 올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맞습니까? 일설이 아니고 저 정설입니다. 정설입니까? 그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 존엄을 훼손한다고 그 주변에 고도 제한을 시켜버린 바람에 원래 여의도를 서울의 맨하탄처럼 완전 고층 빌딩으로 덮으려고 했거든요. 그 계획이 지금 이상해져 버렸다. 그래서 서울 도시계획의 아버지 같은 분인 손정목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볼 때마다 통탄을 한다고. 저 국회 때문에 지금 여의도가 이렇게 이상해져 버렸다고. 그래도 다 덮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저는 덮는 게 좋다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아 그런 입장이에요. 저는 고층 빌딩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의외네. 저 의외가 아니라 원래 그런 아까는 거 또 좋아해요. 지금 원형이 남아 있는 걸 이제 선호하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더니 여의도는 그런 게 없었던 곳이거든요. 아 여의도는 원래 없으니까. 여의도에서 유일하게 있었던 흔적이라는 게 이제 밤섬인 거예요. 여의도 붙어 있었으니까 밤섬하고. 근데 거긴 날려버렸으니까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럼 강점기 때는 여의도는 관심이 없었어요? 비행장이었죠. 여의도 비행장. 여의도 비행장. 제가 공군 비행장. 저 아버지도 거기서 군생활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여의도에서 이어지는 대방에 공군회관이 있죠. 공군회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맞다 그래. 여의도 비행장이라서. 대방. 그럼 우주 마루니 이런 것도 있는 게 다 아파트 입고 한 게 다 그 라인. 거기 일제 때부터 군사기지였어요. 군사기지. 그러면은 그 KBS 부지에 뭐 아파트를 짓는 일은 당분간은 없겠네요. 근데 저 KBS 내부는 모릅니다만 네. 결국은 일산까지는 안 가도 수색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KBS도. 알겠습니다. 제가 재밌게 보는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은 이 DMC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미디어 회사들이 안 들어올까봐 되게 걱정 많이 하고 하던데. 그쵸. 지금 뭐 서로 들어가려고 맞습니다. 하는. 참. 저 최근에 다른 어느 이제 케이블 쪽하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빌딩 지을 때 그 사옥 지을 때 너무 넓게 지었다고 혼났대요 사내에서. 근데 이제는 부족해가지고 부족해. 여권 빌려 쓰고 있는. 야.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 빈 땅 하나 큰 거 남아 있는 거 아시죠? 빈 땅이 있어요? 큰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개발이 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안 되고 있는데. 그 동아 뭐 그 어딘가. 그 앞쪽인 거죠? 그 비어 있는. 그렇죠. 큰 땅 하나 이제 펜스 쳤잖아요. 십몇 년째. 네네네. 거기까지 아마 개발이 나면 끝나지 않을까. 상암에. 네. 거기 KBS 들어가면 되겠네. 딱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면 끝이에요, 사실은. 뭐 제가 넣는 사람 아닙니다. 네. 뭐 하나가 큰 예, 큰 게 남아 공간이 있나 있습니다. 보구나. 네네. 거기가 약간 뭐 상업시설 개발하려다가 꼬였대요, 법적으로 좀. 하여튼 서울 이야기 오늘 아주 재밌게. 와 이분은 뭐 머릿속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 뭐 정 선생님은 이게 뭐 적응 대신. 네. 선생님은 이게 너무 재밌나 봐요. 저는 이게 재밌습니다. 저는 이게 직업이니까. 최욱 씨도 어디 아무데나 궁금한데 한번 여쭤봐요. 아무데나 전국에. 아까 방어진. 방어진도 아까 했고, 네. 아까 그 아파트까지 저는 아는 데가 없어. 아는 데가 없어? 전국을 진짜 매주 다니시고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한 분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한번 또 매실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네. 주신 우리 김시덕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걱정 말을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팟빵.com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서울 시민 여러분만 보고 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